하나 둘 자, 힘들어. 아니 리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 지금 장요근 스트레치 하는 거 안 보여? 아, 근데 장요근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되는데. 에? 스트레칭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시원하고 좋던데. 아니,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려준 다음에 거야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알려줘야지. 어디 가요? 지금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리쌤. 네. 아까 저 스트레칭 하는 거 봤죠? 아, 예. 네. 근육을 막 이렇게 장요근 스트레칭 하신다고. 네네. 근데 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허리 통증 좀 있고 하는데 이걸 좀 연습을 했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일주일이나 하셨어요? 네, 일주일 했는데 많이 하셨네. 조금 근데 시원하긴 해요. 이거 시원해 고관절이. 근데 허리 통증은 아직 줄어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 고민이었는데 담쌤이 저한테 네.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트레칭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스트레칭이 있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육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근육의 길이를 이제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제 스트레칭이- 스트레칭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요근을 지금 스트레칭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장요근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설명해드리면 장요근은 우리가 이렇게 요추에서부터 이렇게 고관절까지 오는 아주 긴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장요근을 우리가 늘릴 때 아까 리쌤이 하신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늘리게 되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늘리다 보면은 요게 이제 빨간색 근육이 네,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늘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육을 함부로 이렇게 늘렸을 때 근육이 오히려 손상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네,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늘리기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좀 설명해드리면은 네. 장요근 같은 이런 근육을 늘렸을 때 네.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총 3가지의 영역으로 움직임을 하거든요. 세 가지 영역. 네, 첫 번째는 의식. 의식, 그렇죠. 의식적인 움직임. 두 번째로는 무의식적 움직임. 무의식.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잠재의식적. 잠재의식. 그렇죠. 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움직임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이 무의식적 움직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아까 스트레칭을 했잖아요, 누워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무의식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 때 제대로 움직임이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손상을 멈추고 제대로 된 이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죠? 장요근을 늘리기는 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늘려줘야 돼요. 능동적으로 사용하면서 늘려줘야 된다. 그렇죠. 근육을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거는 근육을 이제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쫙 늘렸을 때 수동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늘리는 건 아까 리쌤이 하신 것처럼 이 한 손으로 다리를 쭉 당기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다리의 힘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치. 다른 부위를 사용을 해서 늘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스트레칭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리를 직접 사용하면서 근육이 늘어나게끔 하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심성 수축이라고 그래요. 원심성 수축. 네, 원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이라는 말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쵸? 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을 따졌을 때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근육에서 보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주는 걸 얘기해요. 늘어나면서 힘을 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 근육이 짧아질 때하고 가만히 있을 때하고 늘어났을 때 네. 이 3가지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토크, 힘이 어느 정도가 힘이 가장 센지를 비교해 봤는데 어떨 때가 제일 강했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게 좀 짧아졌을 때 아닌가요? 이거 헬스장 가서 운동하듯이 이렇게 네. 짧을 때. 그때가 좀 제일 센 게 아닌가요? 그렇죠. 네. 또는 어떤 분들은
이 고립을 했었을 때. 고립. 그렇죠. 우리가 약간 네, 딱 브레이싱, 뭔가 힘을 딱 주고 버티고 있는 멈추고. 거죠. 네, 그럴 때 가장 토크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근육이 짧았을 때가 제일 약하고. 짧았을 때 제일 약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가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늘어나 있었을 아. 때가 가장 토크가 강한 네,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근육을 지금처럼 리쌤이 하신 것처럼 네. 능동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쵸? 늘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무의식적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움직임 세 가지의 영역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할 때 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장요근을 원심성 수축, 능동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여주셔야죠 이제.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해보시죠. 좋습니다. 저희 인더비기닝 재활운동 센터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재활극장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탐쌤, 네. 엎드려서 시작을 하네요. 네, 지금? 이 동작은 이제 첫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시작할 건데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손을 요 가슴 있죠? 네. 가슴? 그렇죠? 뭐 편하신 위치에 짚으셔도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요 가슴, 팔꿈치하고 손목이 어느 정도 일직선이 되는 그 각도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손목이 좀 불편하시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의 위치를 좀 더 넓게 하거나 앞으로 하거나 자유롭게 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손을 밀어서 상체를 위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상체를 위로 쭉 올려주시면 지금 1차적으로 이미 이 장요근들이 텐션이 가고 있어요. 그죠? 텐션이 가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무릎을 바닥에 지지를 잘 해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무릎 지지한 다음에 골반 올려준다.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올려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때 꼬리뼈가 너무 꺾여서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만, 로로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끔 척추의 중립을 잘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내려가면 네. 자, 지금 이 허벅지 앞쪽, 골반 앞쪽에 엄청나게 텐션이 느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힘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장요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원심성 수축,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짧아져요. 짧아지고. 다시 앞으로 갔을 가게 때는 되면 늘어나고. 다시 늘어나고. 그렇죠. 오.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짧아지고 다시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짧아지고 앞으로 가게 되면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요근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무릎이 조금 네. 불편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무릎이. 무릎이 좀 아프다. 아, 그렇죠. 이 동작을 하면서 네. 보시는 분들이 따라 하셨을 때 무릎이 닫고 혹시 더 있는데. 불편하신 데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무릎 말고. 손목 안 좋으신 분들? 아, 그렇죠. 손목 안, 좋으신 손목, 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꺾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허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손이 아니고 팔꿈치를 짚어서 하시면 돼요. 자, 아. 엎드려 보실게요. 다시. 맨 처음 자세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그렇죠. 대주고. 이렇게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도 이 장요근이 짧아졌다가 늘어났다. 그렇죠. 짧아졌다가 늘어났다. 그래서 고관절이 굽혀지면 장요근은 짧아지고 고관절이 펴지면 장요근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어떠한 다른 힘으로써 이 장요근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체를 사용함으로써 몸통을 뒤로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장요근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원심성 수축, eccentric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대시고 하면 되고, 팔꿈치를 대게 되면 허리가 아까만큼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렸을 때 훨씬 덜 꺾여요. 그렇죠? 편하네요. 훨씬 편안하게 올리실 수 있고 복부의 텐션도 어느 정도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대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되고, 네. 이제 두 번째 동작은 레벨업. 네. 더 어려운 두 번째 거예요? 동작은, 두 번째 동작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작을 잘 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면 좋고, 첫 번째 동작을 했었을 때 잘 된다 하시면 바로 두 번째 동작을 하셔도 되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요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오른발 앞으로 빼볼게요. 그렇죠. 자, 요것도 이제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두 단계로.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른다리를 앞으로 내밀었다면 왼손 있죠? 왼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쭉 뻗어주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장요근들이 늘어나게 되고. 오, 땡겨요. 그렇죠. 엄청 당기죠? 네네. 네, 그렇죠. 다시 뒤로 오시고 왼손을 앞으로 쭉.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요? 떨려요. 그렇죠. 네. 오, 여기가 지금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더 좋아요.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게. 다시 뒤로. 오, 그렇죠. 셋. 하나만 더. 그렇죠. 돌아오시고. 자, 이게 1단계고, 자, 2단계는 1단계라고요? 2단계는 2단계. 앞발에 있는 네. 같은 쪽 손. 네네. 그러니까 오른발이니까 오른쪽 손을 뻗는 거야. 그러면 이거 더 힘든데?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장요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힘을 주게 돼요. 훨씬 많이 땡기네요. 그렇죠. 다시 뒤로 갔다가 와, 그렇죠. 이게 엄청 당기죠?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아까 제가 누워서 저 혼자 아까 스트레칭 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땡기는 느낌? 좀 시원한 느낌이 지금은 약간 떨려요.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조절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몸에서. 맞아요. 이게 바로 근육이 떨린다라는 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내가 이 근육을 스스로 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막 다리를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치. 절대로 함부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원심성 수축 트레이닝을 하셔라. 같이. 그렇죠. 오케이. 맞았어. 뒤로 오시고. 오, 하면서 근데 좀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훨씬 쉬워지죠.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1단계는 1단계 오른손이죠. 네. 앞발하고 반대쪽 팔을 뻗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둘. 그렇죠. 오, 좋은데요? 오,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셋. 같은 경우는 장요근을 이미 원심성 트레이닝을 해놨기 때문에 벌써 엄청 가볍죠. 네. 장요근이. 반대쪽 손 한번 해볼게요. 왼손. 하나, 오, 좋아요. 잘하죠? 네. 자세 좀 나오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영상에서는 요 면이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이 면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장요근이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오케이.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 네. 만약에 네. 저야 뭐 많이 문제가 있진 않지만 여기서 막 무릎 아프시고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무릎이 아까 막 안으로 고관절이 그렇죠. 네, 고관절이 막 돌아가고 찝히고 막 아치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좀 더 네. 중심에서 약간 벌려준다?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중심에서 벌려주면은 되게 좋은데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발을 일자로 놓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한 30도 정도만 벌려보세요. 좀 열어줘요. 그렇죠. 30도 정도만 벌려놓으시고 무릎도 발가락 끝을 따라가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 고관절도 안 들어가고 무릎이 안으로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
허벅지 힘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엄청 지금 여기서 당기고. 텐션이 네. 엄청나게 가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네. 자, 왼손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훨씬 많이 당기죠? 오. 그렇죠. 제가 질문할게요. 같은 발하고 이제 같은 손 나갈 때하고 이 손 나갈 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네. 모르시겠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요? 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오른손을 뻗을 때하고 왼손을 뻗을 때하고 골반이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응? 골반이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골반이 어.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어. 우리가 장류근 같은 경우는 약간 외회전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근육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안으로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안으로 돌아가려면 이 골반이 이 다리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왼손을 뻗었을 때 골반이 이 오른쪽 뒤쪽 다리 쪽으로 돌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땡깁니다. 그렇죠. 많이 당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다리는 고정돼 있고 이 골반이 돌기 얘랑? 때문에 그렇죠. 얘랑. 이렇게 와. 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오른팔을 뻗으면 이 골반이 이쪽 왼다리 쪽으로 돌기 때문에 네. 이 다리가 텐션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단계는 뒷발 쪽 손, 그렇죠. 2단계는 앞발 쪽 손. 1단계, 2단계.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누워서 스트레칭도 했었잖아요. 저 혼자서.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담쌤이 알려준 이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보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담쌤이 얘기해 준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방향의 전환과 힘의 전환? 이런 게 계속 일어나서 네. 자극이 좀 골고루 일어나고 네. 일단은 저는 되게 몸이 떨렸거든요, 다리가.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조절하려고 하는 내 몸에서 스스로 맞아요. 그런 거 좀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것과 원심성 수축을 훈련하는 것은 지금 이제 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다르다. 네,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제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동작을 비교해 보면 우리 몸에서 느꼈을 때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당연히 변화나 그 결과도 차이가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지겠죠.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허리가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한번 허리를 좀 돌려보시면. 편안해. 훨씬 더 편한데? 그렇죠. 훨씬 더? 오, 좀 유연해졌어요. 네, 저- 네, 이렇게 해서 장요근이 이제 이센트릭 원심성 수축을 훈련하게 되면 네. 지금처럼 골반의 교정에도 좋고 음.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전만 있죠? 네, 이렇게 네, 확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전만이라고 하죠. 이런 전만이 있는 경우에 지금 이러한 원심성 수축 훈련을 해주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동작이 쉽지는 않아요. 해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이게 막 땀이 날 정도로 네네. 몸이 막 열이 전체적으로 다 나거든요. 저도 지금 숨이 약간 차요. 그렇죠. 네. 숨이 차요. 네. 이 정도로 원심성 수축 훈련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운동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다. 네. 그리고 요것이 이 원심성 수축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시브적인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닌 우리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담쌤 제가 오늘 네. 너무 잘 배웠거든요. 네. 지금 오늘 배운 이거 장요근, 원심성 스트레칭, 원심성 수축 네. 그리고 꼭 또 허리가 아프게 되거나 그러면 꼭 다시 써먹고 뭐 저한테 오시는 또 환자분들한테도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만들어 볼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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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을 제알답게 자율극장의 다멘 리였습니다. 안녕.